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작게는 무역전쟁, 어쩌면은 전쟁 선포까지 했는데도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풀기 경쟁을 통해서 달러 공급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폭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주식시장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하고 은 가격도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모든 자산들이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서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방송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뉴델리 경제에서 나왔고요. 한국 올해 국채 발행 100조 원 돌파, 성장 잠재력 악화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채 발행 증가액만 64조 원입니다. 연말에는 100조 원을 넘길 듯. 미국, 유럽, 일본 정부 채무 폭증, 재정 악화 피해 출구 전략 거의 없어. 코로나19 비경제적 요인의 기인 재정 악화로 세계 경제 답보. 뉴데일리 경제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대책을 내놓은 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FRB,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총신용 공급을 늘렸다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다는 거죠. 국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찍는 거죠.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에 단기간에 이렇게 막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뭐 수년간 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들을 지금 막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살포하고 있다. 뭐 헬리콥터를 떠나서 폭격기로 달러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2 총신용 공급해서 나와 있습니다. FRB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채 발행 잔고 여기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총신용 공급은 상대적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국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지방채, 비금융 공기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들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그 돈을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기축통화들이니까 그렇죠. 달러 빚을 내서 다른 나라들이 그 달러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원화는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만큼 원화를 찍어내야 원화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 이런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여기저기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 지원의 가늠자인 국공채, 국채, 지방채, 비금융 공기업체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5월 8일 현재 지난해 연말 대비 80조 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중 올해 국채 발행 증가액이 64조 원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막 살포를 하고 있죠. 반영하면은 100조 원을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는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채 시계입니다. 간단하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USA,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38% 나오고 있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GDP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GDP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만 가면은 그 돈들을 발행을 했잖아요.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계속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80.9%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 80.93, 영국 104.8 이렇게 해서 높죠. 근데 이 나라들이 높은데도 건재한 이유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의 화폐를 발행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다.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00%이 부채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재 93.47%거든요. 거의 뭐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수준이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65.57%인데 여기도 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자,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7,500억 달러입니다. 여기를 원화로 환산하면은 다시 7조, 70조, 700조 이렇게 되겠죠. 800조 정도가 국가 부채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100조 정도가 더 발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한 8분의 1 이 정도가 또 늘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또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현재 47.57%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넘어서 버렸습니다. GDP는 지금 감소를 하고 분모거든요. 분모는 감소를 하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 버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러면은 엄청나게 국가 부채가 굉장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조절을 잘 해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잘 유지해서 나라가 뭐 건실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 사실이죠. 숫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1736.5달러 굉장히 좋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장기 차트입니다. 2010년도 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국제 은 가격의 일봉 차트입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은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저점이죠.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저점에서 꿈틀대고 올라가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런다면 저는 과감하게 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버바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두 차례 정도 장중에 오프라인 시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1kg 골드바 가격이 7,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7,800, 8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금거래소 100g 골드바가 782만 4천원, 열동 골드바가 295만 5천원입니다. 금 가격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열동 골드바 가격이 300만 원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1kg 골드바도 8천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kg 골드바가 1억 한다 이런 얘기가 조만간 곧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1억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1kg 가격이 81만 3천 원입니다. 방송을 하기 조금 전에는 80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8천 원이 올랐습니다. 80만 원을 회복해서 81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낮은 가격대입니다. 국내 금 가격의 도매 시세를 볼 수 있는 한국금거래소 3M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 가격이 나와 있고 환율이 나와 있죠. 지금은 환율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오늘 두 차례 상승을 했죠. 실버바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기준을 보실 때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람당 기준 가격이 645.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만 해도 620원, 625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의 가격도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시세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실버바 가격이 80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데요. 2010년도 국내 금 가격은 고점을 돌파를 해서 넘어섰거든요. 그 당시에 실버바 가격이 2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실버가 금처럼 같이 따라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버바 1kg당 가격이 230만 원, 240만 원 되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실버바 가격은 이제 8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버바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고 서서히 출발할 준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금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료를 냈죠.
금 가격이 1온스당 3,000달러를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18개월 이내로, 18개월 해봐야 1년 반이거든요. 아직까지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실버바 주문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건설에서 본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공급이 원활할 정도로 다 시스템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면 거의 마지막 실버바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주문을 하시면은 1, 2주 아니면은 바로 당일 배송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포장 해서 택배를 해서 여러 개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실버바의 본품 형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버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크릴 케이스가 되어 있죠. 여기 안에 열어보면은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닐로 밀봉된 상태에서 아크릴 케이스에 넣다 보면은 약간의 스크래치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년 지나면은 검은 반점이 이런 곳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기 중에 산화되는 은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실버바 구성입니다. 실버바 1kg이 있고요. 비닐로 밀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케이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있습니다. 1년 번호하고 동일하게 한국건설에서 만든 보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요게 본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케이스를 넣는 거예요. 보증서를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뭐 3중 포장이잖아요. 여기까지 4중 포장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나 해서 또 저희들은 지퍼백을 사서 완전 밀봉을 한 다음에 실리카게를 넣었습니다. 실버바 2kg 상태를 포장을 해둔 상태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또 멀리 택배로 가야 될 때는 에어캡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한다 그러면 아마 몇 년이 지나도 실버바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처음 산 그대로 보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때 유행했는데 이 박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에어캡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넣으면 한 30kg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 16kg, 최대 20kg 정도까지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박스도 개별적으로 실버바를 구매하실 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박스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찾는데요. 지금 이 가방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의뢰를 했더니 여기도 항공편이 막혀가지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박스는 한 10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엄청나게 더 많은 돈들을 뿌렸습니다. 부채를 굉장히 늘렸다는 거거든요. 4인 가정 기준으로 뭐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겠죠. 어쨌든 공짜 돈들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0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실 분들이 제 구독자 중에서는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계좌에 1억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엄청난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1억은 뭐 찍어내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가치는 9천만 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받는다고 기분 좋아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어쨌든 이만한 돈들을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하고 있는 원화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돈들이 발행을 했으니까 더 많은 돈들을 모으기 위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 은에 대한 문의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이게 희한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폐개혁 이야기도 많았고요. 아주 고액의 자산가들이 대량의 실버바, 골드바를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면 그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연금이라든지 저축, 어떤 경우에는 보험 계약 대출까지 해가면서 골드바, 실버바를 분할 매수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골드바도 공급량이 딸리는 현 상황입니다. 위탁 매매를 통해서 골드바를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물량이 동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이루어진 화폐, 돈의 공급이 확대가 되면은 실물 자산, 진짜 돈인 금과 은의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불변의 진리입니다.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셔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작은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